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유메타랩의 서승환이라고 하고요. 오늘 준비된 주제는요, 기업들을 위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인데요. 사실 앞서서 다른 연사분들께서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들으면서도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많이 좀 고민도 하고, 네, 그렇게 조금 장표도 사실 조금 수정해가면서 이렇게 제 차례가 당도했습니다. 네, 앞서서 사용성 연구소의 이승필 대표님께서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실무적으로 우리 업무의 현업에서 어떻게 좀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내용들은 많이 소개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조금 더 약간은 테크니컬한 얘기를 조금 담아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니즈들이 다 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왜 중요하고,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진짜 여러분들이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폭넓게 한번 빠르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 소개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유메타랩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뭐 국내에서는 거의 뭐 유의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한다. 그리고 저 역시 보시다시피 프롬프트 엔지니어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직함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초창기에는 사실 많은 의심의 눈초리들을 좀 받았습니다. 프롬프트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그냥 챗GPT한테 질문하는 건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뭐 이런 의심의 눈초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래도 요즘은 좀 많이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또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아니 앞서서도 이승필 대표님도 프롬프트 강조하셨는데 그게 진짠가? 좀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AI3에서 프롬프트 리서치 랩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들으시면 아시겠지만은 다른 다양한 어떤 사실 사스 형태가 됐든 뭐 어떤 AI, API 이용한 어떤 프로덕트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그런 뭐 여타 프로덕트와 우수한 프로덕트들이 많지만은 저희 웍스하고의 어떤 결정적인 차이점은 이 프롬프트의 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웍스 같은 경우는 AI3 같은 경우는 프롬프트 리서치 랩을 이끌고 있고요. 네, 여기에서 제가 또 디렉터를 맡아서 프롬프트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프롬프트가 뭐길래 자꾸 프롬프트 하느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게 뭐 아주 명확한 정의는 아닙니다만은 그냥 담백하게 말씀드리면 AI에게 건네는 질문이나 지시들을 저희가 몽땅 프롬프트다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리고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수도 없이 챗GPT나 아니면 저희 웍스 같은 데다가 프롬프트를 계속 입력해 오신 거예요. 그죠? 오늘 뭐 간단한 보고서를 작성해 줄래? 아니면 이런 게 궁금한데 뭐야? 라고 물으셨던 것들의 거의 대부분, 그죠? 모든 것들이 프롬프트다. 이렇게 뭐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프롬프트가 왜 중요하냐? 제가 좀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전달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간단한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자, 여기 혹시 좀 이렇게 결혼하신 분, 기혼이신 분들, 특히 남성분들 계시면은 조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챗GPT한테. 우리 아내한테 용돈 좀 올려달라는 글을 카톡으로 보낼 건데 짧게 한번 써줄래? 라고 했더니 챗GPT가 응답을 줍니다. 이렇게 그죠? 자,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힘들지 않을까 걱정돼. 용돈 좀 더 보태줄게. 사랑해. 뭔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내가 용돈을 받는 입장인데, 챗 GPT가 어떻게 오해를 했어요? 내가 용돈을 주는 입장으로 오해를 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럴 때 우리가 프롬프트를 수정하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는 질문을 이렇게, 프롬프트를 이렇게 전달했는데요. 그죠? 이렇게 그냥 우리가 추가로 물었을 때도 뭔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길게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보시면 되게 구조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 프롬프트도 굉장히 뭐 완벽하거나 준수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냥 그래도 우리가 앞서서 적었던 프롬프트보다는 조금 더 길고 상세하게 역할까지 주면서 프롬프트를 바꿔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전달하니까요. 결과가 이렇게 바뀌어요. 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보시면은, 오늘 점심에 동기들이랑 밥 먹었는데, 내가 계산할 차례라서 민망해서 도망칠 뻔했어. 뭐 이런, 그죠? 재미있는 어떤 사례들 소개를 조금 하고요. 마지막 문장이 전 개인적으로 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 그래요? 우리 결혼기념일 선물도 벌써 생각 중이다. 자, 이런 문장을요, 되게 유려하고 재치 있잖아요. 챗GPT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답변을 여러분들이 챗GPT로부터 얻어내지 못했다라는 것은 프롬프트의 차이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그 질문, 프롬프트를 잘 작성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하나의 사례만 더 보도록 할게요. 블로그 마케팅이 있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블로그에 리뷰 글을 대신해서 써준다거나, 블로그 관리를 해준다거나, 이런 마케팅 업체들이 존재하는데요. 실제 제가 컨설팅을 했던 업체 가운데, 이런 블로그 마케팅, 전문 마케팅 업체가 있었습니다. 이쪽에서는 그냥 매일매일 블로그 글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블로그 리뷰 글만 쓰다가 퇴근하는 그런 업체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이, 그 업체 대표님이 챗GPT를 이용해서 업무에 조금 생산성을 올려보고자 했는데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자, 얘한테 집게리아에 가서 먹은 게살버거에 대한 블로그 리뷰를 써달라라고 요청을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오기는 나왔어요. 근데 보시면 어때요? 자, 처음 봤을 땐 크기가 생각보다 작아서 조금 실망스러웠다. 가격이 다소 높다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가 리뷰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칭찬을 하고 좋은 얘기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질문만 해서는 이상하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또 어때요? 우리가 블로그 문체가 아니에요. 너무 무미건조하고 부자연스럽고 블로그 특유의 따봉 뭐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대표님 뭘 잘못했다? 질문을 잘못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질문을 새롭게 짜드렸습니다. 요걸 뒤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건데요. 마크다운을 이용한 방식입니다. 그죠? 샵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구조화해서 질문을 넣어주게 되니까요. 1차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죠? 1차적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자, 여기서 조금 더 프롬프트를 고쳐서 고도화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2차로는 이렇게도 나오는 거예요. 와, 이런 말까지 하는구나. 그죠? 이거 GPT예요. 심지어 예전 모델이거든요. GPT 3.5로 이 정도의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뭐만 바꾸면? 프롬프트만 바꾸면 말입니다. 그죠? 보시면 블로그 글을 그냥 써달라고 할 때는 무슨 보고서처럼 쓰던 친구가 프롬프트만 바꿨는데 굉장히 유려한 10대, 20대의 말투를 잘 흉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존재는요, 우리가 개떡같이 말하면요, 절대 찰떡같이 못 알아들어요. 찰떡같이 말해줘야 찰떡 같은 응답을 줍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찰떡 같은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는 것을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기본적인 컨셉은 사람이든 AI든 우리가 뭔가 지시를 할 때 굉장히 잘해줘야 된다.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직업,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만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직업도 떠오르고 있고요. 실제로 연봉도 많이 세다고 하죠. 자, 그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근데, 야, 이게 그냥 뭐 질문 잘하는 건데, 이게 뭐 굳이 직업식이나 필요한가? 나도 그 정도 질문을 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요, 조금 오산이에요. 자, 저는 주로 어떤 비유를 하냐면요. 여러분들 아마 흑백 요리사 같은 그 프로그램들 많이 보실 거예요. 그죠? 요즘 한창 유행이었잖아요. 막 음식하고. 이런 흑백 요리사에 나오는 저 셰프들이, 유명한 셰프들이 만든 식당을 저희가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음식이 맛있으니까. 예를 들어 비빔밥 같은 거 있어요. 이런 비빔밥 중에서 우리가 누가 봐도 오른쪽 비빔밥이 더 맛있어 보이죠? 근데 이렇게 맛있는 비빔밥을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먹는 이유는 비빔밥이라는 거 그냥 나물 때려 넣고 막 비벼서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입맛에 딱 맞는 맛있는 비빔밥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맛있는 게 먹고 싶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그죠? 어.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비빔밥을 만들기 위해서 식당을 가고 또 어떻게 해요? 그걸 요리하기 위해서 레시피를 참고하잖아요. 그 레시피가 바로 비유하자면요. 프롬프트예요. 그죠? 챗GPT나 웍스 AI 같은 AI 도구들이 있고요. 그 도구를 통해서 거기에다가 뭐예요? 우리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합니다. 그죠? 마치 우리가 이런 조리 도구에다가 조리 도구를 이용해서 재료를 가지고 와서 적절한 레시피를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냥 요리할 수 있지만은 맛있게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맛있게 요리를 하는 것을 연구하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 같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죠? 요리 연구가 같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랑 뭐 같은 거다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마치 요리 연구가들이 적절한 재료의 배합을 찾는 것처럼 프롬프트 엔지니어도 좋은 결과물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프롬프트의 조합을 찾습니다.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이런 프롬프트를 전문적으로 파는 마켓플레이스도 나오고 있고요. 그죠? 그런 데서 우리가 프롬프트 하나 사와서 키워드만 살짝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런 그림을 뽑아내는 것도 어렵지 않다는 거죠.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요. 사실 챗GPT 같은 어떤 대화형 AI 서비스에서만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AI 서비스에서만 사용하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쓰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자, 우리가 챗 GPT가 됐든, 우리 웍스 AI가 됐든, 이런 것들은 비유하자면 하나의 완제품 자동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릉부릉하는 자동차 있잖아요. 근데 그 자동차가 자동차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라 자동차를 자동차이게끔 하는 핵심적인 기관 있잖아요. 엔진, 그죠? 우리가 자동차에서 엔진을 쏙 빼버리면은 자동차가 절대로 굴러가지 않을 겁니다. 결국 자동차 핵심은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챗 GPT나 뭐 오늘 보시는 웍스 AI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그 기반이 되는 모델이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고요. 그 모델에다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붙여서 이런 완제품 자동차, 완제품 서비스를 만드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챗 GPT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GPT라는 모델 위에다가 여러 가지 그죠? 기능들을 개발을 해서 우리가 보기 좋게 UI, UX적으로 풀어내서 만든 제품이 바로 챗 GPT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웍스 AI도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이 엔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죠? 뭐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어요.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뭐 이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결국 그 안에 들어가는 각각의 이런 모델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모델들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직접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요. 바로 프롬프트예요. 이 프롬프트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챗 GPT에서 사용하시던 프롬프트는요, 그냥 이제 굳이 나누자면은 유저 프롬프트라는 범주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학술적으로 굉장히 엄밀한 범주라기보다는 프롬프트를 이제 두 개의 범주로 나누면은요, 미리 이제 AI 모델에다가 해놓는 시스템 프롬프트라는 영역이 있고요. 혹은 그냥 사용자, 말단에 있는 사용자들이 제품화된 어떤 서비스에서 위에서 사용하는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그 두 개를 나눠서 전자는 시스템 프롬프트, 후자는 유저 프롬프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용하셨던 프롬프트는 다 유저 프롬프트일 거예요. 왜? 챗GPT 같은 완성형 서비스에서만 사용을 하셨을 테니까요. 그죠? 근데 우리가 AI 모델을 들고 와서 서비스를 만들 때 그 안에 직접 프롬프트를 넣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스템 프롬프트, 뭐 통칭, 뭐 시스템 인스트럭션 정도로 부르는데요. 그죠? 실제로 이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유저 프롬프트와는 다르게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죠? 코드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컨셉 한번 이해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요. 우리가 GPT-4라는 엔진을 들고 와요. 모델을 들고 옵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해서 여러 가지 예쁜 UI를 만들 거예요. 웍스처럼 굉장히 예쁜 UI를 만들 건데요. 그 안에 결국의 핵심은 시스템 프롬프트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측에 너는 지금부터 사용자가 입력하는 뭐 문장에 어울리는 블로그 글을 작성해달라. 뭐 이런 굉장히 긴 프롬프트를 넣어서 구조적으로 잘 만들어서 프롬프트를 넣어두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유저가 나 이런 블로그 글을 써줘 라고 요청하면은 이 시스템 프롬프트와 함께 AI 모델에 들어가는 구조인데요. 이렇게 하면 이 시스템 프롬프트를 어떻게 미리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그죠? 우리가 직접 프롬프트를 어렵게 쓰지 않아도 굉장히 결과물의 질이 다르게 나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서비스화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챗GPT 같은 것도 완성형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가 이런 프롬프트를 좀 끄집어낼 수 있는 이렇게 해킹 프롬프트 같은 거, 리킹 프롬프트를 넣게 되면은요, 이렇게 내부적으로 프롬프트가 사실 다 있어요. 웍스 AI 저희가 안에 프롬프트 만들 때도 이런 문제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니즈들이 다양하실 테니까 뭐 프롬프트 보안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관심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저희 AI3 쪽에 또 연락해 주시면은 컨설팅이나 뭐 다양한 방면으로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죠? 실제로 챗GPT 안에도 이렇게 시스템 프롬프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챗GPT예요 라고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프롬프트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예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결국 좋은 서비스, AI 서비스의 열쇠는 바로 좋은 프롬프트에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럼 우리 좋은 프롬프트 어떻게 만드는 걸까? 이 웍스 AI 같이 굉장히 좋은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좋은 프롬프트들 만드는 비법 빠르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일단 구체적으로 쓰셔야 돼요. 그죠?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필요한 문장이 어느 정도고 이런 내용들을 담아야 돼. 같은 내용들을 분량이나 성격, 글의 성격, 내가 원하는 결과물에 대한 어떤 설명들을 충분히 담아서 맥락에 전달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맥락을 넣어달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AI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서승환에 대해서 노래를 지어보라 하면은요, 서승환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서승환에 대한 맥락을 이렇게 조금 집어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많이 바뀔 거라는 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너무 유명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역할을 줘라. 그냥 이제 자동차는 어떻게 만들어? 라고 물을 때는 그냥 구구절절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너는 지금부터 초등학교 교사의 역할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자동차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물었을 때는 답변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예시. 아까 전에 네, 이승필 대표님께서도 퓨샷이라는 얘기 해주셨는데요. 그죠? 이렇게 간단한 예시를 함유해 주는 것만으로도 결과물이 많이 바뀐다. 그죠? 우리가 20대의 어떤 말투를 흉내내도록 하기 위해서 20대들이 흔히 쓰는 문장을 이렇게 포함해서 넣었더니 결과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것도 되게 재밌는 사례예요. 뭐냐면 이거는 학습 데이터의 편향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인데, 그냥 우리가 순 우리말로 질문을 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한자어를 섞어서, 한자어라는 게 한자를 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말의 한 70% 정도가 한자어잖아요.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들을. 그렇게 썼을 때 어떤 질문의 차이를 보면은요, 한자어를 많이 넣어서 작성한 프롬프트가 훨씬 상세한 답변을 줍니다. 예, 우측이죠. 보시면은, 그죠? 일을 많이 하면 몸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라고 요청했을 때는 짧게 한 두 줄씩 얘기를 해주다가 과다한 노동이 우리 신체에 유발하는 영향, 되게 어려운 한자어를 섞어주니까 굉장히 길게 나오죠. 길게 나와서 제가 분량이 잘려서 다 모두를 실지는 못했는데요. 2번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길게 나오는 것을. 네, 5번, 5번째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6번째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두 장의 사진이 있어요. 우리가 프롬프트 작성하실 때 조금 충분히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앞서 이제 이승필 대표님께서 보여주셨던 이제 그 프롬프트들이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뭐냐? 구조화라는 거예요. 자, 왼쪽은요, 우리가 보통 깜지라고 부르잖아요. 종이에다가 빼곡하게 뭔가 글을 적는 거. 그리고 우측은 뭔가 굉장히 제목, 그래프 착착착 해서 정리되어 있는 보고서예요. 근데 사람도 우리가 보고서처럼 정리되어 있는 문장을 훨씬 더 잘 이해하잖아요. AI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줄글로 막 설명을 하는 것보다 뭔가 구조적으로 보고서 쓰듯이 정리해서 프롬프트를 전달했을 때 훨씬 더 이해를 잘한다는 거거든요. 자, 이 컨셉을 이해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라는 거예요. 보시면 뭐예요? 샵이라는 걸 이용했어요. 이 샵이 뭐지? 이 샵의 정체는요, 마크다운이라는 문법인데요. 네, 보시면은 가끔 챗GPT한테 뭐를 이제 표의 형태로 만들어 달라거나 요청을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표의 형태로 결과를 보여줄 때가 있어요. 보시면 그죠? 12지를 표로 한번 정리해 줄래? 라고 요청했더니 물론입니다. 라고 하면서 표 형태로 뭔가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GPT라는 모델은 언어 모델이고 텍스트를 생성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서식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이거는 텍스트가 아니잖아요. 리치 텍스트라고 부르지. 근데 이런 리치 텍스트, 표의 형태로 뭔가를 생성해 줄 수 있는 이유는 사실 내부적으로는 이거를 표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코드 형태로 텍스트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코드 이름을 바로 마크다운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서식이 아닌, 아니, 그죠? 서식을, 그죠? 텍스트로 표현하기 위한 어떤 방식들인데요. 그걸 마크다운이라고 부르고 그 마크다운 문법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측에 한번 보시면은요. 자, 마크다운으로 제가 문장을 작성하고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 옛날 대구 사무실 주소인데요. 자, 뭐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어떻게 나와요? 결과가 샵을 넣었더니 큰 제목이 나와요. 그대로 출력해 준 거예요. 샵을 2개 넣었더니 작은 제목이 나오죠. 그 다음에 별별을 넣었더니 굵은 글씨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크다운을 챗GPT가 지원하기 때문에 마크다운으로 문장을 구성하게 되면은 요게 제목이구나, 요게 굵은 글씨구나, 이게 서식이구나 하고 GPT 모델이 인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요, 우측처럼 그냥 줄글로 막 적었을 때 보면은 이제 이 시와 비슷하게 우리 고양이에 대한 시를 좀 지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전혀 이 시랑 비슷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저는 멍멍 소리, 비슷하게 막 야옹 소리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대신 우리가 어떻게 적어줘요? 샵, 꾸미에 대한 정보. 샵이 아까 뭐였어요? 제목을 달아주는 거거든요. 꾸미에 대한 정보라는 제목을 달아주고 예시라는 제목을 달아줍니다. 이렇게 2개의 단락을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예시에다가 멍멍이라고 된 부분을 별별 처리를 해줬습니다. 아까 보셨겠지만은 별별이 뭐였어요? 굵은 글씨죠? 자, 이렇게 굵은 글씨를 넣어주게 되면은요, 요게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사람도 우리가 굵은 글씨로 되어 있으면 보고서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LLM에게도 별별을 주게 되면은, 이게 중요하구나, 강조했구나라는 어떤 구분자로서의 역할을 기능하도록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프롬프트를 이렇게, 그죠? 강조 표시를 해주게 되면은 충분히 요거를 반영을 해주게 됩니다. 본인이 반영을 하고, 그죠? 인공지능이 반영을 하고 LLM이 반영을 해서 똑같이 굵은 글씨로 표시해서 답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제목을 의미하는 샵과 굵은 글씨를 의미하는 별별.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더라도요. 이 샵을 이용해서 제목을 달아서 구조화해주고 중요한 내용은 별별로 처리해준다. 이런 거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그죠? 정리해줄 때 샵 한 번 적어주면은 큰 제목, 그 다음에 두 번 적어주면 하위 제목이죠. 큰 제목 안에 여러 분기를 나눌 때는 이렇게 그죠? 작은 제목들을 넣어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밌는 거. 대괄호를 적어주시면은요, 이 대괄호에 들어가는 내용을 GPT가 알아서 채웁니다. 자, 이런 것도 일종의 스킬인데요. 마크다운에서 저희가 대체 텍스트를 사용할 때 이런 대괄호 같은 문법을 사용합니다. 자, 보시면은요, 우측에 보시면 그냥 랜덤한 나라 5개를 골라서 어울리는 색상을 그냥 알려달라 라고 요청했을 때는 얘가 구구절절 구구절절 어떤 형식상의 일관성이 전혀 없는 답변이 나옵니다. 그죠? 똑같이 우리가 똑같은 프롬프트를 쓰더라도 항상 다르게 나올 거예요. 뭐 결과는 항상 다르겠지만은 형식이 다르게 나온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내가 원하는 형식대로 나오게 하려면은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시문이라는 제목을 주고 출력 형식이라는 제목을 달아줍니다. 이 제목에다가 내용을 어떻게 적어요? 대괄호를 넣어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명시해 주는 거예요. 나라의 이름 대괄호, 그죠? 나라의 ISO3 코드에서 대괄호, 어울리는 색상을 출력 대괄호.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이 이거랑 똑같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필요한 문장들은 대괄호를 넣어서 채워주셔도 좋겠다.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다. 실제로 보시면 우리가 뉴스 기사 같은 거 우리가 도출할 때도 그냥 뉴스 기사 써줘가 아니라 이렇게 명령문이라는 제목 달아주고 조건이라는 제목 달아서 필요한 내용들 개조식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출력 형식에다가 요런 내용 넣어줘 같은 것들 담아주시고 입력문도 넣어주시게 되면은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 주는데요. 그죠? 예상 댓글 땡땡 가주니까 어떻게 돼요? 예상 댓글까지 만들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뭐 사실 근데 이 GPT 모델을 가지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LLM이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극대화된 추론 능력을 가지고 이런 결과들을 추론해서 만들어 주는지에 대해서는요. 아직까지 명쾌한 해설을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라는 용어를 보통 저희가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연구들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AI의 응답을 잘 내도록 만들 수 있을까?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사람에게 하는 방식을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 실제로 좀 좋은 결과를 보는 것들도 있습니다. 200달러 줄게 하니까 좋은 답변을 준다거나 지금은 5월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비교적 12월이야 라고 명시를 했을 때보다 훨씬 긴 답변이 나오더라. 왜? 12월에는 홀리데이가 많으니까. 이런 이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거를 이제 사용자들이 쉽게 사용해 볼 수 있는 이런 기법의 형태로 공급하려는 그런 노력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런 기법을 배운다고 해서 이게 100%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시중에 보시면은 저 역시 이제 아까 보셨던 그런 책을 집필하기도 했지만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을 배운다고 해가지고 내가 다 막 프롬프트 내가 원하는 대로 AI 응답을 다 이끌어낼 수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지난한 작업인 거예요. 이해를 알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요. 요것도 이제 저희 회사에서 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음승체로 우리 뭐뭐 했음, 뭐뭐 함, 뭐뭐 임 같은 문장들 있잖아요. 그런 문장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한 거예요. 근데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이렇게 작성했을 때는 잘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예시만 좀 바꿨는데 예시만 바꿨어요. 나머지는 똑같이 나옵니다. 예시만 바꿨을 뿐인데 그죠? 결과물이 조금 차이가 나죠.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는 잘 나오던 친구가 예시만 바꿨더니 이렇게 깨지는 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지난한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롬프트 전문적으로 만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들이 필요하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런 저희 웍스 AI에 있는 이런 다양한 비서들을 사용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이미 웍스 AI는요, 굉장히 좋은 프롬프트에 들어가 있는 비서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저희가 지금도 어떤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냐면은, 실제 이제 고객들의 요청에 맞는 프롬프트를 계속 추가하고 있고요. 또 이제 사스 형태로 저희가 이렇게 제품을 기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기업 요구에 맞는 그런 맞춤형 프롬프트를 전문적으로 제작해서 사스 제품에 포함시키는 그런 일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심지어는 어떤 것들이 가능해요? 그냥 B2C 사용자들, 일반 사용자들도 내가 직접 비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때 프롬프트 만드는 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 프롬프트 이제 유메타랩의 기술력과 이제 AI3의 기술력을 합쳐서 내부적으로 어떤 걸 만들었냐면은 요술봉 기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저희의 노하우나 이런 기술력들이 좀 담겨 있는 거라서 구체적으로 뭐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은 전문 프롬프트 엔지니어들의 어떤 노하우나 역량들이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뭐 발견해낸 어떤 여러 가지 법칙이나 연구한 것들에 기반해서 이 비서를 만들어줘요. 프롬프트를 만들어줘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나만의 비서 만들기 들어가셔서요. 예를 들어 내가 홍보 기사 같은 걸 작성해주는 어떤 AI 기능이 필요해. 그럼 그냥 비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우리 프롬프트 쓰는 거 어려우니까 아까 전에 막 그런 원칙들을 막 다 뭐 해서 뭐 샵 쓰고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내가 필요한 걸 적어요. 제가 적고 나서 뭐 눌러요? 요술봉 누릅니다. 자, 그러면은 순식간에 조금 기다려 주시면은요.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다. 뭐 길어봐야 한 30초? 예, 정도. 보통은 뭐 한 10초, 20초에서 끝나는데요. 그 정도까지도 크게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이제 기다리시게 되면요. 바로 어떻게 나와요? 네. 프롬프트를 작성해 주는 거예요. 요거는 저희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굉장히 질이 좋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게 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홍보기사 작성기라는 비서가 만들어지죠. 그럼 맞춤형으로 우리가 그죠? 필요한 내용을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뭐, 유메타렉 주식회사가 뭐 이런 걸 했대. GPT 테이블이라는 프롬프트 확충했대. 라고 하면은요, 바로 어떻게 돼요? 아까 만들어 놓은 그 프롬프트에 기반해서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시스템 프롬프트, 시스템 인스트럭션의 컨셉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죠? 이렇게. 우리가 막 번거롭게 프롬프트를 짜지 않아도 양질의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들어가 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 웍스 AI 들어가 보시면은요. 문서 작성 도구라는 도구가 있어요. 자, 이 도구가 뭐냐면은 실제로 뭐 우리 사업 계획서를 쓴다거나 뭐 아니면은 사내에서 뭐 여러 가지 양식들이 있는데 그 양식에 맞춰서 보고서나 기획서 같은 걸 써야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위해서 저희가 한글 파일이나 워드 파일로 된 양식 파일을 업로드해 주시게 되면은요.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필요한 거 넣고 그죠? 양식 파일을 주게 되면은 내가 필요한 내용들 요런 내용들로 글을 써주세요 하면은요 자동으로 목차를 뽑아주고요 그 목차에 있는 내용들을 작성을 해줘요. 근데 써보시면 한번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양질로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양질로 나올 수 있는 게 우리가 챗GPT나 클로드에다가 뭐 그냥 뭐 이렇게 써주세요 하면은요 잘 안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뭐 사업계획서나 이런 양식에 있는 글들을 거의 유사하게 혹은 뭐 그것보다 훨씬 더 양질로 품질이 좋은 글을 만들어 주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저희 같은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들이 개발한 프롬프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런 프롬프트가 함유되어 있는 툴, 저희 웍스 AI를 사용하시면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요것도 기능 작동하는 거 한번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그죠? 한번 보시면은 네, 여기 이렇게 들고 와서 네, 화질이 조금 안 좋은데요. 자, 웍스 AI에 대한 거, 우리 뭐 이런 것들이 합니다. 간단한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적어주는 거야. 자, 적고 문체도 입력했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 하면은요, 한글 파일 아까 올려줬어요. 사업 계획서 양식을. 그럼 얘가 자동으로 그냥 써줍니다. 그죠? 써주는데 굉장히 유려하게 잘 써줘요. 사람보다 낫습니다. 그죠? 실제로 요거 써서, 뭐 이제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거 따냈다. 이런 사례들도 많으니까요. 네, 이거 좀 자랑하고 싶었어요. 저희 양질의 프롬프트를 우리가 설계했다. 이런 자랑을 조금 하고 싶었는데, 네, 한번 또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마무리를 좀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AI 시대가 오더라도 중요한 거는 사람의 역할이다. 오늘 앞서서 김덕진 소장님 마무리하실 때도 같은 얘기 해주신 것 같은데요. 결국 사람의 역량입니다.
사람의 역량이고요. 이런 다양한 뭐 여러 가지 AI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우리가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느냐, 혹은 우리가 그런 좋은 프롬프트가 탑재되어 있는 어떤 도구들을 선택하느냐, 그런 것들은 사람의 역량이기 때문에 그냥 챗GPT 하나 덩그러니 있다고 우리가 그 막 뭐 업무 생산성이 100% 향상되고 그런 거는 아닐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두고 뭐 이런 비유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인공지능은 바로 도라에몽이다. 왜? 도라에몽 안에 굉장히 다양한 도구들이 있잖아요. 4차원 주머니 안에. 근데 어떤 도구들이 좋은 도구들인지 우리 잘 모르죠. 그런 것들을 잘 골라내는 능력들이 필요하고, 또 이걸 잘 써야 돼요. 그런 도구들을. 우리 도라에몽 보면 주인공 노진구는 항상 이상한 데 써가지고 말썽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프롬프트, 그리고 이런 프롬프트가 탑재된 저희 웍스 AI 같은 제품들 잘 많이 쓰셔가지고요. 좋은 어떤 업무 생산성의 어떤 향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으로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